제작진에게 전달된 의문의 사진들. 정체불명의 검은 형체가 물 위를 뒤덮은 모습인데요. 마치 바다에 둥둥 떠있는 기름때 같아 보입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요? 울산의 젖줄 태화강. 이곳에서 모두가 놀랄 만한 기이한 광경이 포착됐다고요. 처음에 기름인 줄 알았는데요. 미역줄거리 같아요? 비 오고 오면 쓰레기가 떠내려오잖아요. 네, 쓰레기인 줄 알았어.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내민 채 난간 너머로 바라보는 것은 바로 제보 사진에서 본 정체불명의 검은 띠였습니다. 오, 저게 뭐죠? 강기슭을 일렬로 가득 메운 시커먼 형태. 정말 물 위에 뜬 기름때 같기도 하고 얼핏 해조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네요. 움직이는데요? 네. 자세히 살펴보니까 검은 무리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고 가는 형체들이 꾸물거리는 모습. 이거 물고기 아닌가요? 물반 고기반이라고. 때로 있으니까. 무리가 있는 게 좀 드물지. 이만큼 물이 씌어야지. 검은띠의 정체는 다름 아닌 물고기 떼였던 것. 게다가 그 수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평화로운 강가를 찾아와 검게 물들인 물고기 떼. 정말 흔히 볼 수 없는 기묘한 풍경인데요.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물고기 떼가 강의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것. 이 수많은 물고기들은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던 걸까요? 고기가 지금 한 20cm 정도. 한 10월 달 좀 지나가지고 조금씩 있더만은 그 뒤로는 지금 계속 많이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이렇게 많은 무리를 지어가 있는 것을 원래 처음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가 태화강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건데요. 검게 일렁이며 무리지어 다니는 물고기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태화강 공연 다 왔다고. 모래모치는 아닌가? 연어 아이가 연어.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수중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카메라로 살펴본 물 안쪽의 모습. 보이시나요? 말 그대로 물반 고기반. 엄청나네요. 물고기 떼에 뒤덮여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어디서 무엇을 위해 태화강을 찾아온 걸까요? 이 미스터리한 물고기의 정체를 밝혀봐야겠습니다. 수산물 시장의 상인들은 그 정체를 바로 알 수 있겠죠. 이것도 숭어고 뭐? 예? 숭어. 예, 작은 것도 그 숭어 새끼 같네. 숭어입니다, 이제 그거.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지. 몇십 마리씩 뭐 이런 몰리 다니는 건 가는데 뭐 그렇게 그거 보이면 몇만 마리 되겠구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숭어는 바다에 사는 바다 물고기로 유명한데요. 사실 숭어는 바다와 민물을 오가는 기수어였던 것. 하지만 이렇게 떼를 지어 몰려있는 현상 흔치 않죠. 혹시 누군가 먹이를 챙겨줘서 이곳에 몰려든 건 아닐지. 물고기 전용 먹이를 강가에 뿌려봤는데요. 먹이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먹이 때문도 아니라면 물고기들이 몰려있는 이유는 뭐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진 상황.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태화강의 생태계를 오랫동안 살펴본 분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태화강 물고기를 관찰해 오고 있지만 숭어 새끼 떼가 이렇게 먹구름처럼 몰려온 곳은 처음입니다. 원래는 기온이 내려가면 월동을 위해서 연안 쪽으로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 쪽으로. 따뜻한 계절이 되면 태화강을 찾아왔다는 숭어들. 날이 추워지면 다시 바다로 떠나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때로 몰려온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는데요. 이를 본 시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고기가 몰린 것도 이거 뭔 징조가 있는 것 같아요. 지진 같은 거 일어난다든가 뭐다 그러면은 뭐 고깃대가 어디로 이거 몰린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에 지진이 났다고 썼지만은 그게 좀 영향이 있는가?
지난 14일 제주에서 발생한 4.9 규모의 강진은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들었는데요. 당시 대량 포획된 참돔을 두고 지진 전조 현상이 아니냐며 한 차례 논란이 일었습니다. 숭어떼 역시 지진의 전조인지 궁금해 울산의 지진 기록을 살펴봤지만 12월에 발생한 지진은 없는 상황. 이 생물들의 이상 행동과 이동이라든가 개미떼의 이상 행동, 그다음에 뭐 하늘에 뭐 전리층의 구름이 발달한다던가 하는 보고도 많이 되고 있지만 발생된 특이한 생물들과 그 지역이나 그 주변에서의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과 연관성이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지진과 생물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 여전히 미스터리한 태화강 숭어떼의 비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숭어와 가숭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숭어는 10월 달에 산란을 하고 가숭어는 3, 4월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이 종은 작년 10월 정도 산란했으니까 1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만 1년이 넘어간 이런 개체로 보이고요. 숭어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서해와 동해에서 잡히는 가숭어와 남쪽에서 주로 잡히는 어종을 우리가 아는 숭어라고 부르죠. 이 두 가지입니다. 태화강 숭어는 작년 10월에 태어나 지금까지 강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작년 가을쯤과 올 봄에 얘들이 산란하고 그다음에 성장하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 올해가 온도가 따뜻했거든. 작년에 더 따뜻했고 그다음에 봄철에 강수량도 충분히 있었고 그래서 올해 물고기들 중에 이 애들이 더 많이 생긴 그런 원인이라고 보이고요. 좋은 환경으로 개체 수가 늘어났다는 전문가의 견해. 그렇다면 때로 모인 이유는 뭔가요? 그게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걸 이제 영어로는 스쿨링이라고 그래요. 포식자들이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 애들도 집단을 형성하고 먹히는 애들 혼자 있으면 쉽게 공격이 되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집단으로 큰 덩어리로 보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잡아먹히더라도 자기는 적어도 잡아먹힐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종족을 보존하는 거거든요. 태화강에 서식하는 숭어들이 함께 모여 스쿨링이라는 집단 생활을 해왔던 것. 천적으로부터 종족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개체별 안전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큰 무리를 형성해서 다닌 건데요. 이 숭어들은 산란이 끝나면 강을 떠나 바다로 가게 됩니다. 숭어떼가 나타난 건 생태학적으로 좋은 현상이라는데요. 내년에도 반가운 숭어떼를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